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시어머니였죠. 은지야, 네가 프로젝트 팔았다며? 5억? 저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계약서에 사인한 게 어제 오후인데 벌써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머니, 제가 아직 말씀도 안 드렸는데요. 민준이한테 들었지. 애가 자랑스러워서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고. 남편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말했다는 거죠. 제 허락도 없이요. 시어머니는 신나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은지야, 마침 잘 됐다. 우리 재훈이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 신혼집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거든.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재훈이는 제 시동생이에요. 28살이고 다음 달에 결혼 예정이죠.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억만, 아니 4억?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은지 너도 알잖아. 건축가니까. 저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 지분을 팔아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죠. 어머니, 그건 제 개인 재산이고요. 그리고 재훈이 결혼은 시동생 일인데 제가 왜요? 뭐? 개인 재산? 야, 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우리가 한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재훈이가 결혼 못하면 그게 다 네 책임이야. 너 돈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면 내가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뒤척였죠. 여보, 누구야? 어머니. 왜? 무슨 일인데 새벽에?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 프로젝트 얘기했어요?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게 어머니가 물어보시길래 미안해, 은지야. 근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나쁜 의도가 아니면 뭐예요? 제 개인정보를 제 허락도 없이요? 우리 어머니인데 뭐 어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25개나 와 있었어요. 은지야, 어제 말한 거 생각해 봤어? 재훈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형수가 도와줘야지. 네가 돈 많은 거 우리 다 알아. 3억 정도는 껌값이잖아. 빨리 답장해. 이번 주 안에 계약금 넣어야 한다. 은지야, 왜 읽고도 답장 안 해? 무시하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죠. 점심시간에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내가 25번이나 카톡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해? 바빠서 못 봤어? 어머니, 저도 생각 좀 해봐야죠. 큰 돈인데요. 생각? 뭘 생각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재훈이 결혼식 날 네가 축의금으로 3억 내면 돼. 간단하잖아. 축의금으로 3억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우리가 너 시집 올 때 뭐 받은 거 있어? 저는 황당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각자 준비했고 시댁에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전 친정에서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정에서 준비 다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우리 재훈이 도와줘야지.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우겼죠.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 계좌로 3억 보내. 알았지? 어머니, 저 아직 결정 못했다고요. 결정? 진짜 은지, 너 너무하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올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민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은지야,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냐고 하시더라. 제가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3억을 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3억?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달라고 했어? 응. 재훈이 신혼집 마련한다고.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요? 얼마가 조금이에요? 글쎄,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리고 왜 제 돈으로요? 당신 동생인데 당신이 도와주든지. 내가 돈이 어딨어. 너도 알잖아. 내 월급으로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민준이는 중소기업 회사원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 정도죠. 저희 생활비는 제가 대부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돈은 되고 당신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은지야, 제발 좀 이해해줘.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보라고.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죠. 밤 11시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민준이한테 들었어. 네가 한 푼도 안 도와주겠다고?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가 다 얘기했어. 네가 자기 동생은 관심도 없다고 했다며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전달한 거였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다만 오해고 뭐고 없어. 내일 당장 3억 보내. 안 그러면 재훈이 결혼 취소야. 네가 책임져. 어머니, 재훈이는 어머니 아들이지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왜 책임을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밤새 전화를 했어요. 1번, 2번, 10번, 20번, 새벽 4시까지 전화벨이 계속 울렸죠. 은지야, 전화 받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너 이러다가 우리 가족한테 찍혀. 민준이 이혼시킬 거야. 문자도 쏟아졌어요. 확인해 보니까 85개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켰더니 문자가 127개로 늘어나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사무실 전화로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은지 씨 계십니까? 어머님이십니다. 직원들 앞에서 창피했어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회사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네 전화를 받든지.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데. 어머니,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일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우선이지. 당장 은행 가서 3억 송금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10분 후에 또 걸려왔죠. 이번엔 회사 대표 전화번호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회사 대표한테 전화한 거예요.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 소장, 무슨 개인적인 문제 있어요? 어머님이라는 분이 전화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점심시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어머니, 제 회사로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말 들으면 되잖아. 3억만 보내면 전화 안 할게. 저 안 드릴 거예요. 제 돈이고 제가 번 거예요. 뭐? 너 지금 진짜. 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까 민준이가 화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은지야, 너 어머니 번호 차단했어?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미쳤어? 어떻게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당신 어머니가 제 회사까지 전화하셨어요. 제가 해고될 뻔했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단을 해. 당장 풀어. 싫어요.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지야, 제발 좀 이해해줘. 어머니도 재훈이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셔. 그래서 제가 3억을 내야 해요? 꼭 3억은 아니고
1억 정도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안 돼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이는 거실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려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서 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네가 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직접 온 거지. 은지야, 제발 좀 도와줘. 재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어머니, 재훈이는 제 동생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시잖아요. 형수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당연해요. 법적으로도 아무 의무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법? 지금 나한테 법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 너 3억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결국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은지야, 어머니가 오셨다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 제가요?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소리 지르셨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러셨겠어. 은지야, 제발 좀 이해해줘. 당신은 왜 매번 어머니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은지야,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1억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만약에 내가 1억을 준다고 해봐요. 어머니가 거기서 멈출 것 같아요? 그야 멈추시겠지. 아니에요. 그 다음엔 2억, 3억 계속 요구하실 거예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말이 됐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다고 연락이 왔죠. 일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 재훈이 결혼건 얘기 좀 하자.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이가 간청했어요. 은지야, 제발 한 번만 가줘. 가족회의니까. 일요일 오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재훈이 약혼녀, 그리고 시숙모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자, 다들 모였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자. 은지가 재훈이 신혼집 마련 비용을 대주기로 했어. 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뭐? 너 어제 민준이한테 1억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민준이는 눈을 피했죠. 어머니,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민준이가 물어봤을 뿐이고 제가 승낙한 적 없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은지 씨,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저도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3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재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저도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가 형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벌써 계약금도 냈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나 이미 집 계약했어. 계약금 5천만 원 냈고 잔금이 2억 5천만 원이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입금해야 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동의? 네가 5억이나 있으면서 3억 정도는 당연히 낼 줄 알았지. 제 돈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번 돈이라고요. 시숙모가 끼어들었어요. 은지 씨,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죠. 시동생 결혼인데 이기적이라고요? 제 돈 쓰는 게 이기적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지금 다들 있는 데서 나한테 대드는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못 드려요. 어머니가 계약 취소하세요. 취소? 계약금 날리라고? 5천만 원이야.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이 나쁜 년아,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민준이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돈 내놔, 당장 내놔. 저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집에 와서
짐을 쌌죠.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은지야, 어디가? 친정이요.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은지야, 제발.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그래. 이해해줘. 이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잡아 당기셨는데요. 그것도 이해해야 해요. 어머니한테 내가 사과할게. 제발 가지 마. 싫어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당장 이혼해. 엄마, 이혼까지는. 은지야, 네가 번 돈을 왜 시댁에서 마음대로 써. 절대 안 돼.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재훈이가 와 있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재훈아, 너 어머니가 집 계약했다는 거 알았어? 네, 어제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계약 취소하려고요. 계약금은 포기하고요. 진짜? 네, 형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계약한 게 아니라 제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 재훈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재훈이가 계약 취소한다는데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 재훈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현명한 선택? 계약금 5천만 원 날리는 게 그게 다 네 탓이야. 제 탓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계약하신 게 잘못이죠. 너 정말 알았어. 그럼 너 5억 어디다 썼는지 나 다 알아낼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은행 계좌로 누군가가 접근을 시도한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죠. 고객님, 어머님이시라는 분이 고객님 계좌 거래 내역을 요청하셨는데요. 제 어머니요? 네,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돈을 확인하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은행에 가서 모든 보안을 강화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은지야, 어머니가 네 은행 계좌 확인하려고 했다며? 응, 당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 어머니가 그냥 궁금하셔서 그런 거야. 궁금해서. 남의 계좌를 확인하려고 해요? 은지야, 사실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힘드셔. 계약금 날려서. 그건 어머니가 만드신 문제잖아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제가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어머니가 계약하셨다는 그 집이요. 제 이름으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럼 누구 이름으로? 강민석이라는 사람이요. 저 그 사람 몰라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재훈아, 그 사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 네, 제가 알아볼게요. 이틀 후 재훈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형수님, 강민석은 어머니 친구예요. 아니, 친구 이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제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어머니가 그 사람이랑 1년 전부터 자주 만났대요. 그리고 그 집은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됐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돈 3억을 받아서 다른 남자한테 집을 사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아버지를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강민석과의 만남, 집 계약서, 모든 걸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내가 몰랐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제 돈을 받아서 저 남자한테 집을 사주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추궁했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죠. 결국 시어머니는 인정했어요. 맞아. 강민석이랑 만났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당신처럼 날 무시하지 않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저도 미안해요. 근데 전 더 이상 어머니를 못 만나겠어요. 알아, 나도 이해해.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셨어. 우리 이혼해야 할까? 아니, 절대 안 돼. 은지야, 나 네가 필요해. 제발 돌아와줘. 민준이는 울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시댁 상황이 정리됐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강민석은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 여자한테서 돈을 뜯어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시어머니는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렸고 시아버지한테서도 재산 분할을 거의 못 받게 됐어요. 재혼 중에 외도를 했으니까요. 재훈이는 작은 집을 계약했어요. 자기 돈으로요. 그리고 저는 민준이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은지야, 앞으로는 네 편에 설게. 약속해. 여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맞아. 나도 배웠어.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과 네 권리를 지켜주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민준이도 거리를 두고 있죠. 어느 날 재훈이가 찾아왔어요. 형수님,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그래, 갈게. 축의금도 제대로 줄게. 아니에요, 형수님.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훈이 결혼식 날 저는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어요. 적절한 금액이었죠. 시어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혼 후 많이 초췌해지셨더라고요. 식이 끝나고 재훈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재훈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집에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사랑해. 나도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절할 권리가 있죠. 제 5억 원은 여전히 제 계좌에 안전하게 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제 사무실을 확장했고 직원들도 더 뽑았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3억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어머니는 그 돈을 강민석한테 줬을 거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거절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준이와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모두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어젯밤 민준이가 물었어요. 은지야, 우리 아기 가질까? 응, 좋아.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우리 아이는 절대 이런 식으로 키우지 말자. 다른 사람 돈을 탐내거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약속할게. 우리는 웃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절 지켜주는 남편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